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오전 시간을 맞이해서 또 여러분들께 한번 또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한번 전달하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 제가 계속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좋지만은 삼성전자 이외의 소식들도 알아두면은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고, 또 간혹 보면은 삼성을 약간 디스한다거나 약간 좀 까는 분들도 꽤 많아요. 왜 삼성을 그렇게 좀 약간 안티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왜 다른 종목을 또 보는지 그런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도 한번 들어봅시다. 그 상대적인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반론적인 이야기, 반대되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또 판단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무조건 맹목적으로 삼성전자를 사라, 좋아해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성인이기 때문에 한번 현명하게 판단을 하면서 결정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간혹 보면은 이제 투자할 때 대출을 끌어 쓰는 분들이 있어요. 대출이나 레버리지나 그런 분들도 있는데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는 좀 조심해야 돼요. 계속 잘못하다가는 물릴 수도 있으니까 무턱대고 대출 끌어 쓰는 건 좋은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비트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의 여유 있는 자금을 하시는 게 좋아요. 어떤 분들은 마음이 급하니까 빨리 대출을 왕창 받아가지고 이 돈 가지고 삼성전자를 매수하시는 분도 있는데, 문제는 매수했다가 물려버리면은 또 엄청 피곤할 수도 있어요. 심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고려하시라는 겁니다. 어떤 그 투자증권에 있는 그 분이에요. 이 사진이 있는 분이 보니까 이 사람은 한투 쪽인가? 하나투자증권의 이제 최경진 씨라는 분 같은데, 이분이 이야기가 참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액면 불알 전에는 고객들한테 장기 투자용 그 주식으로 삼성전자를 추천했지만은 이제는 아닙니다. 지금은 메타버스 아니면 2차전지와 같은 미래 산업을 장기로 보고 투자해야 합니다. 메타버스나 2차전지 이제 이쪽으로 이제 추천을 하는가 봅니다. 일단은 그 고객들한테는 장기로 가지고 가야 할 주식이 무엇이냐 그런 질문을 받으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메타버스나 2차전지로 완전 장기로 투자해야 한다. 삼성은 이제는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우리나라 기업들도 메타버스를 선보이고는 있지만은 미국의 메타가 누굽니까? 페이스북이죠. 그 메타가 메타버스 서비스를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내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제 퍼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본인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메타버스 안에서 대화하고 물건을 사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래에는 그 플러그를 꽂고 쓰는 전자제품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는 2차전지가 중요한 이유라고 하는데, 리튬이온 배터리 지금 많이 쓰는데 앞으로는 고체연료 배터리 쓰고 이제 수소 배터리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차세대 에너지원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덧붙이면서 언급을 하네요. 이분은 보니까 2000년부터 여러 증권사에서 PB로 이제 업무를 담당해온 전문가라고 하는데, 지방부터 서울까지 다양한 지점을 거쳐가지고 2018년도에 하나투자증권의 인전 강남 지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하여튼 흥미로운 분입니다. 유튜브에서도 나오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인전 활약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하여튼 이분에 대해서는 제가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분이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많은 분들이 지금 유튜브 영상용 대본을 쓰는 게 어렵지 않냐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보니까 2010년부터 고객들에게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정도 시향을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가 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하여튼 지금 보면은 국내 증시는 항상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를 하고 있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보통 신흥국 대비 한 15에서 17% 정도 디스카운트 됐다는데, 현재는 한 20%를 넘어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만한 모멘텀을 정부에서 만들어줘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새 정부가 들어서는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내 증시에서 건설이나 부동산 업종이 부상을 했어요.
향후에는 그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으로 원자재를 가공해서 판매하는 업종이 이제 밝을 것 같다. 그렇게 분석도 하고 있는데, 새 정부 출범 후에 관심 업종으로 철강이 제일 많이 거론되고 있답니다. 철강. 뭐 시멘트, 페인트 업종도 긍정적이다. 그 제지 업종도 뭐 좋게 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진 후에 이분은 보니까 SK 주목을 했네. SK 실제로 고객들한테 SK 케미컬 이노베이션을 추천을 했대요. 그래서 뭐 300에서 400% 수익을 냈다고 언급을 하는데, 위기 상황에 투자하려면은 믿음직한 회사에 투자해야 한다. 그래서 SK그룹의 주가가 제일 많이 빠졌는데, 원래대로 가면은 올라가면은 단기간에 10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렇게 예상을 해가지고 추천을 합니다. 종목 추천. 이 종목 추천이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잘못했다가는 그대로 또 역효과 날 수도 있죠. 주가 빠지면 또 당황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일단 국내 증시가 상반기에는 약간 횡보하다가 하반기에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 건데,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어서 5월에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빠르면은 경기 침체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 같고, 요즘 투자자들의 고민이 뭐냐, 그 증시가 하락하고 있는데 큰 위기가 온 것이 아니냐, 주식 투자 열풍이 이제는 끝난 게 아니냐, 그런 불안감이 많다고 합니다. 그 지금과 같은 인플레이션이 높은 시기에는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물 자산이라고 강조합니다. 실물 자산. 그 대표적인 실물 자산으로 부동산을 언급하는데, 부동산 펀드의 경우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우리나라 시장이 정체기일 때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고 있고, 그 미국 주식 투자는 달러로 하기 때문에 최근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서 해지 수단으로 사용 가능하다. 그리고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사는 것이다. 저도 이건 공감하네요. 역시 낮은 가격, 싼 가격에 사야 한다. 1년에 두세 번 정도는 저가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하죠. 그래서 주가가 상승할 만한 모멘텀을 예상을 해가지고 미리 포인트를 잡는 게 중요하다. 미리미리 대비하고 포인트를 잡자. 또 개인적으로 이제 투자를 할 때 이분은 주식을 분산 투자하지 않고 한 종목에 큰 금액을 내는 몰빵 투자를 한답니다. 이분은 하여튼 분산은 안 한다. 무조건 몰빵이다. 증시격언에 이런 게 있어요.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다 담지 마라. 하지만은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이 종목이라고 확실히 들면은 한 종목에 그냥 올인해가지고 큰 성과를 내는 게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리고 투자자들한테는 절대 지인의 말이나 소문을 듣고 주식을 사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주식을 살 때는 냉정해야 돼. 냉정. 응? 주식을 사랑해서도 안 되고 너무 미워해서도 안 되고, 하여튼 그것만 조심하면은 투자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 하여튼 이분처럼 몰빵 투자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몰빵. 근데 이게 참 말은 좋은데, 특히 주린이나 초보자들한테는 몰빵 했다가 나중에 또 피해 볼 수도 있고 해서 무조건 몰빵 하지는 마십시오. 그 투자 잘 하시는 분들이 뭐 몰빵 투자하는 거지, 아직까지 투자에 경험이 없는 분들은 몰빵은 아직까지는 금물인 것 같습니다. 조금씩 분산 투자를 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한투에 있는 이분처럼 뭐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삼성전자 사지 말고 차라리 뭐 메타버스나 2차전지 사라는 분도 있으니까, 이런 분도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일단 본인들이 판단하고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라는 겁니다. 일단은 오전은 여기까지 할게요.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